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신규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에너지 순환형 첨단 처리시설 건립을 목표로 선진지 견학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전례상 반대 여론이 걱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천 왕지 쓰레기 매립장 사용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때 추진하다 백지화된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해 이달 안에 입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 외곽 지역에 매립했던 과거와는 달리 친환경 자원 순환형 시설로 시내권을 포함해 20여 곳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코펜1처럼 명칭도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로 폐기물 처리는 지하에서 이뤄지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광장과 정원을 만드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역 주민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남 유니온파크와 용인수지 레스피아 등 국내 선진 사례를 20여 차례 견학했습니다. 특히 견학한 시민들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려면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지금 현재 기술이 고도화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검증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저희들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도.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연말쯤 입지를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부지 매입을 시작한다면 2030년 초부터는 시설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타 어떤 지자체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또 문제점이라든가 예상되는 어떤 우려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밀하게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 시설만큼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천시는 그러나 일단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올여름 해당 지역과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순천시 핵심 현안의 하나인 차세대 폐기물 처리 정책이 또 한 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 복내면과 도화면 일부 지역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어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제곱킬로미터가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되는 동시에 도화면과 복내면의 농경지와 임야 등 보전 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대상으로 확정해 5월 3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나로도제구 지정면적 12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4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고 특히 육지부의 경우는 전, 답, 임야 등이 1,280필지로 사유지가 92%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 포스코 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이 사태를 몰고 온 하청업체와 노조 간의 협상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원청 포스코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을 맞고 체포되기 전날 포스코 하청업체와 노조 대표, 원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기에 한국노총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화는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뤄진 뒤 그나마 이뤄졌던 포스코와의 대화 테이블은 끊겼습니다. 진짜 사장 포스코가 책임을 다하라, 성실한 임금 교섭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위해 400일 넘게 천막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기존 회사의 분사 매각으로 집단 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3년 전 포스코와 한국노총, 하청업체 노조는 노동자들을 새 회사에서 다시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대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사태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지만 사회적 대화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된 이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김만재 위원장님이나 김영춘장이 오신 것도 평화적인 합의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정치권도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70 내지 80% 정도가 포스코 임원들의 오비 출신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포우는 실질로 이제 포스코가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편 포스코는 이번 일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와 노조 간 관계에는 원청이 개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편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굴절차 등 소방장비가 투입된 것을 두고 소방 내부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유혈 진압 사태에 소방장비를 투입한 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람을 구하는 소방이 진압에 사용된 것에 따른 소방력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은 경찰과 범죄에 관련된 위급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으로만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당초보다 2,130억 원 늘어난 5조 2천억 원이 신청된 가운데 전교조 전남지부가 예산의 효율성 등에 대한 본회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특히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확대,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등은 예산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심사에서 미래교육 박람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삭감하고 아침 간편식 운영사업비 등을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순천에서 억대 피해의 메신저 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는 모정을 이용해 계좌 정보를 빼낸 피싱 사기범은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행한 뒤 총 2억 원 상당을 빼갔는데요. 최근 이 같은 보이스피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이 50대 여성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액정이 깨져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 엄마 명의와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여성은 군대에 있는 아들이 동료의 휴대폰을 빌린 거라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문자 속 아들은 입금 제한 시간에 걸려 엄마 휴대폰을 원격으로 연결해야 되겠다며 링크를 보냅니다. 의심보단 군대에 있는 아들이 더 생각난 엄마는 링크를 타고 원격 조정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만큼 이날 하루는 은행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들어줬습니다. 마치 진짜 아들처럼 살뜰하게 저녁 안부까지 챙긴 문자 속 아들. 다음 날엔 아버지, 즉 여성의 남편의 정보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3일 뒤 이 여성은 남편과 자신의 통장에 현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성이 의심하기 시작하는데도 피싱 사기범은 끝까지 뻔뻔스럽게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혼란시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싱범은 어플을 통해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계좌 비밀번호와 신분증을 갖고 여성과 남편의 모든 적금과 예금을 해지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폰 개통과 소액 결제 등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행한 뒤 금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출금과 소액 결제 등 여성의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피싱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2,700여 건에서 2021년 16,500여 건으로 2년 사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을 지칭하더라도 모르는 번호일 경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과 경남 진주를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이번 달 완료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2일 하동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사업비 총 1,683억 원을 투입해 순천에서 경남 밀양까지 경전선 158km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를 완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지고 선로 용량이 늘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남의과대 설립이 무산되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제10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확충된 의사인력이 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입장.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전제사항에 복지부도 공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지사의 의대 신설 건의에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할 때 의대 진설 논의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각각 의대 유치 경쟁을 벌여온 목포대와 순천대가 최근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역량 결집에 집중해왔던 전라남도. 의대 신설 불가는 의협의 입장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 현안 논의에 직능단체인 의협뿐만 아니라 시도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서 정부와 의협은 오는 15일 제11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 전라남도도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대 신설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도 해상 경계가 분명히 있어서 자치단체 간에 종종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업권 분쟁이었는데요. 요즘은 바다에 노는 에너지 시설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해상풍력 시설을 놓고 완도군과 제주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자도 서쪽 해역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에 진도군이 제주도에 의견 청취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진도에서 신강진 변전소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한 민간업체가 제주도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익공유 등 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을 제주도에 요청하면서 진도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끌어오려면은 그쪽 불악을 통과하는 그 어민들한테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라 그런 취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 완도군도 제주도와 해상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민간업체가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계측기 8개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 중 3개를 완도군이 허가했습니다. 나머지 계측기 5기 설치 예역이 사수도 인근으로 계획되면서 제주시가 승인권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각각 내주자고 주장하는 반면 완도군은 사업 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허가권을 행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인근 뭐 해경이라든가 해군 상암대 문의를 다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완도군과 제주시가 허가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모두 2015년 만들어진 국가기본도입니다. 그러나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어 헌법재판소도 국가기본도 법적 효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제주도 전력의 제3연계선인 초고압 직류 해적 케이블 건설 사업에서 국가 기본도 적용을 거부했었습니다. 해상 경계는 과거 낚시와 어업 등에서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해상 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 30곳에서 해상 경계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지역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8일부터 개장에 들어갑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65곳 가운데 56곳이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만성리와 모사금, 웅천해수욕장이 7월 8일, 고흥 나로우주와 발포해수욕장 등은 15일 개장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 엔데믹 등의 영향으로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300여 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양시청 간부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견책 처분을 내리고 부서 이동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주요 진입부에 상징 조형물을 조성합니다. 여수시가 반세기 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진입부, 미래혁신지구와 묘도대교 일원에 국도비와 시비 등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산단 이미지 향상을 위한 조형물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형물이 여수산단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무 모양 기둥과 산단 곳곳에 보이는 노란색 파이프를 형상화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률 90%로 오는 23일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재해 위험이 높은 노후 저수지에 대대적인 개보수 정비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 저수지 9곳에 170억 원을 투입해 제방 보강과 사석 정비 등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130헥타르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